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한국행 단체 관광 중국 다시 막는다. 산둥성에서 내년 1월부터 통보. 그래서 단체 관광은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으로 보내는 단체 관광 막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똑같은 중국 놈이 돼버리죠. 엊그제 어선 타고 이명, 어제는 철조망 넘어 북병사 귀순. 이 귀순하는 것이 지금 북한 체제가 아주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군사분계선 총성 한때 긴장이 돌았고 올해 귀순자가 15명이다. 작년에 3배로 뛰었다. 이게 저쪽에 뭔가 이상기후가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정위 2년 전 결정을 뒤집는다. 이게 공정위가 박근혜 대통령 공정위가 했던 것을 뒤집는 일을 했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식 404만 주를 추가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삼성 죽이기에 공정위에 김상조가 뛰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정권 바뀌어 행정명령 번복하면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나 비판론. 그래서 이 과거에 지나간 것을 뒤집는 이거는 이 문화혁명과 같은 일을 지금 임종석, 문재인 이 여적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당 민노총이 대표실 점거하고 당사 지켜주는 경찰 폭행해도 말 한마디 못해 주인 만나보내. 주인이 민노총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쩔쩔매는 민주당, 기세 등등한 민노총. 민노총 나흘째 당사 대표실을 점거했는데 민주당은 논평 하나 안 합니다. 이 추미애가 웬일입니까? 당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어. 민노총 문 정권에 분노한다. 한국당 무슨 약점 잡혔나? 바른정당 점거 아닌 대실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맞죠? 추미애가 자기 방을 내주고 거기서 네가 안전하게 있어라. 이렇게 해준 결과입니다. 문재인 씨가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 실어달라. 그럴 여유가 없다. 너는 지금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일을 중국과 함께 하고 있다.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를 세 군데에 가서 늘어났으니 너는 중국과 운명 공동체면은 북중 동맹과 힘을 합하기로 한 민족의 반역자다. 그래서 한성주 장군은 너를 가르쳐 여적이라고 하고 사기 탄핵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고 부정선거로 가짜 대통령, 부정 대통령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국민들은 다 안다. 개, 돼지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네가 가짜고 부정이고 그리고 여적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아가고 있다. 한국당 아랍에미레이트가 문재인 씨 직접 사과 요구했다는 현지 제보가 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많이 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 짓는 거 니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 제대로 못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냈죠. 우리가 원전 포기하는데 니들 걸 어떻게 지어주느냐? 이렇게 해서 국가에 반역하는 행위를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레이트 특사 방문 의혹과 관련해 아랍에미레이트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와서 사과하든지 핵심 측근이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그냥 있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 때문에 임 실장이 긴박한 시간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현지 제보가 있다고 했다.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사실상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이 리더십을 직접적으로 만나든지 레바논 대통령 동생이라고 하니 레바논 대통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든지 해서 북한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달라. 이스라엘 공격이 이 지난번 로켓포 쏘고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강도 높은 수준으로 이것을 협조하러 임종석이가 갔다라고 저는 추정하는 사람입니다. 전략적 추정입니다. 전략은 imagine, unimaginable, imagine 할 수 없는 것도 imagine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think,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략가로서 저는 임종석이가 간 이유를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컨택해서 이제 그 지령은 김정은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바로 12월 9일 날 출발해 놓고 12월 10일 날 비서실이 이제 갔다라고 뒤늦게. 이게 역사상 청와대가 이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사파 임종석이가 들어가고 생기는 현상입니다. 왜? 지령을 받아서 그 지령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 여유가 없는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공사 중단 소문 정부 한전 사실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참 나라가 오리무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종석과 문재인 이 주사파 여적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찬탈하다 보니 지금 대한민국이 막 거꾸로 갖고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저 평창 올림픽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해서 이제 유엔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저 북한을 평창 올림픽에 모셔오겠다고 이미 시간도 지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불란서도 안 오겠다 하고 일본도 안 오고 미국도 안 오고 영국도 안 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자가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저거 평창 올림픽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염려가 태산같이 쌓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을 무기 삼아 사드 안 끝났다 경고하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엿새 만에 한국 단체 관광 금지로 복귀를 했다. 이래놓고 문재인이는 가서 성과가 120%다. 청와대 주사파. 저놈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강경화 120%는 몰라도 90% 성과는 있다. 이 짓거리를 합니다. 이 거짓의 동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 북조선 제2중대. 참 나라가 큰일입니다. 대북 원유 제한 더 쨘다. 미국 새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추가 제재안 협상에 돌입했다. 그래서 더 원유를 재겠다고 합니다. 또 이 말 안 들으면 이제 중국을 세컨다리 보이콧으로 해갖고 압박하는 일이 곧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구당 부채가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30세 미만 청년층 빚이 42%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소득 5,010만 원으로 2.6%가 증가했고 부채는 2배 가까운 4.5%가 늘었답니다. 빚 있는 집 10가구 중 6곳입니다. 집담보대출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개 소득의 25%를 빚 갚는 데서 월급쟁이보다 자영업자가 더 허덕이고 있다. 대한민국 죽이는 일을 저도 오늘 여기서 이 관리사무소에 사인을 했는데 이제 이 16.4%가 오릅니까? 우리 최저임금 그것 때문에 이제 1인당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90만 얼마가 연간 더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부담금이 더 늘 것이라고 각 집마다 평수로 계산해갖고 이제 관리비를 내는데 그것도 늘 것이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물가를 올리고 청년 실업을 더 증가시키고 하는 일을 저 여적,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자, 경제적으로 항적하고 군사적으로 항적하고 이 자가 바로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부르고 싶은 노래가 메리 텍스마스다.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텍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텍스가 뭐냐? 텍스를 낮춰줬다. 법인세를 낮춰줬지 않습니까? 35%에서 21%면 거의 반 가까이 낮춰준 겁니다. 그죠? 딱 반은 아니지만 반 가까이죠. 이렇게 낮춰준, 그래서 크리스마스 대신 텍스마스라고 부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법인세율을 최대 21%까지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 의회 통과를 축하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감세안이 통과한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라며 많은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했다. 성탄절을 앞두고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세금을 뜻하는 텍스와 크리스마스를 합성한 텍스마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공화당 주요 의원들도 행사에 참석해 웃으며 연설을 들었다. 메리 텍스마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뭡니까?
메리 하이텍스마스가 됐습니다. 이 임종석 문재인,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고 대한민국 안보를 죽이는 저 여적 임종석과 문재인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임종석 문재인 정부 교활한 외교가 필요하다. 태평로에서 최재혁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훈련이 최선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세 나라 동맹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북핵 사드 과거사 얽혀 있는데 외교 성과 120전이라 자화자찬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리쿠안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2015년 마지막 저서에서 앞으로 미중 간에 벌어질 일을 이렇게 전망했다. 지금은 미국이 중국 영해 12마일 근방에서 근접 정찰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언젠가 미국을 12마일 영해 밖으로 밀어낼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밀어내 미국이 더는 중국 동부 해안선 200마일 안에서 스파이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 항모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높이고 있으며 그게 실현되면 중국은 아태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됐죠. 지금 2,000km, 3,000km 나가는 등펑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만들어 갖고 다 배치했죠. 자,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외교 공백을 메우고 무너진 관계를 복원했다고 자평했다. 그런데 참모들은 한술 더 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방중 결과를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했고 외교장관은 90점 주겠다고 했다. 이만하면 자기 도치 아닌가. 세간에는 내치든 한 착하게 외교는 교활하게 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이가 적지 않다. 걱정이 됩니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나라 지금 망해가는 길로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최근에 베네수엘라 꼴로 끌고 가는 임종석과 문재인 저 주사파 여적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설입니다. 반기업 감옥에 갇힐 처진 한국 기업들. 그래서 기업을 죽이는 일에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가고 있다 하는 내용이죠. 미국은 법인 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도 39.6%에서 37%로 낮췄다.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감세다. 미국 안팎의 기업들의 미국에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라는 대대적인 초청장을 발송한 것이다. 한국은 정확히 이 반대로 가고 있다. 법인세를 올리고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한다. 강제로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강제 정규직화로 과태료 물리고 과격 노조 출신들을 우대한다. 세금 걷어 쓰는 곳은 전부 사람들에게 돈 나눠주거나 공무원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기업 부담이 83조에 달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앉아서 당하는 개, 돼지가 되지 말고 이제는 광화문에 나와서 임종석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이제 선량하고 용기 있는 국민들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들에게 돌아갈 나라가 김정은에게 바쳐진 나라여서 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과 임종석이는 정권을 찬탈해서 이 나라를 북중 동맹, 중국 앞에 사드 안 갖다 놓는다. MD 편승 안 한다. 한미일 동맹해서 북중에 대항하지 않는다. 이 여적질을 백주 대낮에 하고 있는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여적을 보면서도 못 본 척하는 비겁자가 되든지 아예 모르고 자빠져 있는 개, 돼지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리로 나와서 임종석 문재인 타도를 외쳐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사드 보복 끝났다더니 또 시작된 중국 관광 무기화. 중국 산동성 여유국 관광국이 20일 여행사 회의를 소집해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단체 관광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산둥성과 함께 단체 관광이 허용됐던 베이징 지역의 한국 행도 막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도 똑같은 조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조치를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에 단체 관광 안 된다. 개인으로 가라. 이렇게 똑같은 조치를 하는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되지 않으면 니들은 정말 여적이다. 니들은 중국과 북한의 동맹에 편승해서 그들과 운명 공동체가 돼서 한미 동맹군을 공격할 놈들이 너희들이다. 땅굴 문 열어놓고 어서와 잡아잡수시오 하는 이 주사파 여적 문재인, 임종석, 김상조, 추미애
이런 자들을 이제는 없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일 관계 정말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나? 고노 일본 외상이 지난 19일 도쿄를 방문한 강경화 외교 장관에게 이대로는 아베 총리가 평창에 가는 게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이제 아베 총리는 두고 봅시다라고 했지만 일본의 고노 외상은 어렵다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강 장관이 아베 총리 평창 올림픽 참가를 바라는 문재인 씨의 메시지를 전하자 나온 응답이었다. 오늘 27일로 예정된 한국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평창 올림픽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총리 평창 방문을 정치적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의 현실이다. 시진핑 주석은 난징 학살 80년 행사장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일 외교를 의식한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도 아닌 문재인 씨는 중국에서 난징을 3번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그 직후에 일본해가 평창올림픽 협조를 요청했다. 이거는 말이죠. 이 간첩들은 외교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전략적 모호성도 몰라요. 이 정권을 찬탈해서 대한민국을 이제 구렁으로 끌고 가는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벌리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좋은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했다면 너무 순진하다고 않을 수 없다. 북핵 위기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상황이다. 정부는 역사와 정치를 분리해 실용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가장 중대한 국익을 위해서다. 그러나 이 개떡 같은 조선일보의 사설은 이것은 여적 행위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 행위고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북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날라오는 중거리 이 미사일에 노출돼서 핵 미사일로부터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임종석과 문재인과 강경화는 이건 여적이다. 일반 이적질이다. 형법 99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 간첩들이 장악한 조선일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설이라고 썼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대일 관계 정말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나? 알아들을 수도 없게 써서 아주 비겁한 이 논설위원들을 보는 겁니다. 반역한 논설위원들을 보는 겁니다. 동아일보입니다.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대기업 문재인 밖에서 한파를 맞이하고 있다. 상의 신년회에 문재인 씨가 이례적으로 불참을 했다. 노동계 촛불 청구서에 문재인 씨는 친노 정책으로 화답했다. 법인세 인상 등 대기업 압박 강화했다. 이 얘기는 주사파 임종석 문재인이가 경제 죽이기, 재벌 해체, 대한민국 죽이기에 돌입한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에 부르던 한파. 김상조가 칼자루를 들고 삼성을 죽이고 SK를 죽이고 LG를 죽이고 현대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국민들 개돼지된 국민들은 좋아라 박수치고 있고 공정위와 중기부가 이딴 펀치를 날리는데 대기업은 하소연할 창구조차 없다. 자, 보면 대기업을 압박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입니다. 기술 탈취를 근절하겠다고 해서 중기부와 공정위가 특허청과 경찰청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논의해서 대기업 죽이기에 들어갔습니다. 법인세 인상, 과세 표준 3천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3% 인상을 했습니다. 10% 이상을 인상한 겁니다. R&D 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30%에서 25%, 대기업 죽이는 일을 골라서 합니다. 삼성물산 순환출자 고리 해소, 가이드라인 강화에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 SDI 간 순환출자 고리 해소하도록 결정했다. 삼성 죽이기죠. 일자리 정규직 주문, 정규직화 주문. 7월 청와대 호프 미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문하고 파리마켓 제빵사 직접 고용 추진하는 등 압박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전반적으로 죽이는 일을 이자가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찬탈하고 편지지 투표지를 가르치게 해서 이 자리에 올라간 이 찬탈 대통령, 전 세계가 알고 유엔에서도 연설할 때 전 세계가 니 같은 놈 얘기는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유엔의 총회장을 비웠던 이 사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자가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촛불 구테타로 집권했다. 나는 촛불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반역의 세력이 바로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다 경제 죽이는 자, 대한민국 죽이는 자라고 썼습니다. 안보를 죽이고 저 국정원을 죽이고 또 대한민국의 군대를 죽이고 빨리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김정은에게 바쳐집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바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우리가 문재인과 임종석을 끄집어내리는 것이 먼저냐 이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세어 확대 졸업기회 노조에서는 이 민노총이죠. 전교조 공무원 노조 합법화 총공세를 하고 있다. 조합원 10만 명 서명 촛불 청구서를 내고 있다. 이 이영주라는 자는 이제 대시를 했죠. 추미애 사무실을 빌려갖고 이제 안전하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저게 당입니까? 민주당은 공산당입니다. 제2의 노동당입니다. 이거 하는 거 보십시오. 이영주가 들어와서 이렇게 활개치고 이 짓을 하게끔 대시를 해주는 추미애 당 이 제2의 노동당을 보십시오. ILO 협약 비준 노조법 개정 요구, 사실상 노조 설립 무제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 대선 때 협약 비준 공약, 정부 국회 노동계 출신 다수 진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사면도 압박, 정부 밀려드는 청구서에 곤혹하고 있다. 곤혹은 뭐냐? 너희들이 다 협조해서 이제 23명 1급 이상 청와대에 들어간 주사파 34%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니들이 지금 협조해갖고 대한민국 죽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민노총 여당사 점거는 위원장 선거 겨냥 이걸 가치도 없습니다. 국민의당 내주 통합한답니다. 전 당원 투표하니까 이제 여기서 통과되면 통합한다는 거죠. 유승민은 결단을 환영하고 있고 이거는 5.18 특별법이 간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저는 이것을 소개를 합니다. 유승민이가 들어가서는 이제 유승민이가 보훈으로서 뭘 합니까? 5.18 특별법은 이 안철수와 박지원이가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해 있는 것을 유승민이가 들어가서 가자 하면은 234명 헌법에 반해서 대통령을 탄핵했던 이 세력들을 약점을 쥐고 있는 걸 가지고 컨트롤 해갖고 이제 5.18 특별법이 가게 돼 있고 또 헌법도 이제 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당이 내년 5월부터는 자유한국당이 내년 5월 국회의장을 맡아야 됩니다. 그 국회의장에 김무성이가 내정돼 있다라고 하는 설을 이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이 홍준표가 김무성이를 불러들이고 오늘 대법원에 무죄가 나오고 그 연결고리가 협조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김무성이가 내년 5월에는 이제 국회의장으로 들어가서 특별법 5.18 특별법도 통과시켜 왜 임을위한 행진곡을 제일 세게 부르겠다라고 한 자가 저자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헌 가는 것도 그자의 손에 맡겨서 가게끔 하는 이 역사가 홍준표와 김무성 간에 밀약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배후에 또 야당의 박모 의원이 또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길로 가는 길이 급속도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홍준표가 이제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나 이 짓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질질질질 끌려갈 것인지 그걸 보면 이 미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국민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 때는 늦으리 지금부터 임종석과 문재인을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가망이 없습니다. 환추15는 중국의 관용지죠. 막무가내 사드 트집. 중국인들도 눈총. 그래서 중국 싱크탱크 초청 김진표 강연에 환추15 측 주재 무관한 사드질의 중참석자들 만류에도 고압적 태도. 이 김진표도 또 반역한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에 올바른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설입니다. 미 경제에 로켓 연료 퍼부은 트럼프. 경제에 로켓 연료를 퍼부어서 날아간다는 거죠. 경제가 이제 날아갈 것이다. 대기업 압박하는 한국.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감세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 약 1620
23조 원에 이르는 개정세법을 미국 의회가 확정했다. 20일 미 상원은 35%의 법인세율을 21%로 내리고 기업이 해외 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에 매기는 송환세율을 35%에서 12 내지 14.5%로 인하하기로 했다. 31년 만에 추진한 대규모 감세 법안 처리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엔진에 로켓 연료를 퍼붓게 됐다면서 법안 통과는 많은 기업의 귀환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일자리라고 3번 강조했다.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으로 성공하겠다고 등장했습니다. 문재인은 내년 1월 역대 대통령들이 50년 넘게 참석해온 재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재계 니들하고는 같이 안 간다. 나는 노동계와 손을 잡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미 법인세율이 역전돼도 중소기업의 기업 법인세는 한국이 미국보다 여전히 낮다는 게 정부의 인식 수준이다. 이거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저 아랍에미레이트 임종석 보낸 것도 3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3번째, 문재인이가 3번째, 이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겁니다. 사실상 개돼지고요. 문재인이 70% 지지율 나온다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헤헤거리고 저 종편에 나온 놈들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개떡 같은 다 짜고 치는 꼬들이. 소통 창구가 막힌 기업들로선 불확실한 정책 기조를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규제개혁과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조치들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혁신성장의 주축임을 보여줘야 한다. 김동연이는 패싱이 되고 있다. 이미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에 의해서 김동연 부총리는 자기 기능을 잃어버렸다. 보고도 모르느냐. 불법까지 눈 감으라고 정부 압박하는 노동계. 이게 대한민국 망하는 길로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꼴로 끌고 가는 노동계와 그를 지지하는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여적 간첩들을 대한민국이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정신 못 차리면 망하는 거고, 깨어나서 이제 광화문 거리에 나와서 임종석과 문재인을 끄집어 내리라고 외치면은 그나마 군부가 들고 일어나고 경찰과 검찰이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과 임종석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그날이 와야지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어제 청와대에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을 주재하며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며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 직전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과 노조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민노총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용주 사무총장의 수배 해제와 수감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사면을 요구했다. 기짓거리를 합니다. 올해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37개국 중 26위다. 2007년 11위에서 10년째 하향세다. 이 주요 원인은 131호 최하위권인 노사협력 부문이다. 노사협력이 대한민국을 경쟁력을 이제 끄집어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죄 확정된 홍준표 당대표에게 일단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에 할 말 못하고 지냈던 것은 이제 대법원 이 판결 때문에 그랬다라고 국민들은 유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제 홍준표 씨가 사실상 문재인과 박지원과의 거래 관계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거래 관계를 벗어버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중국에 가서 공동 운명체라고 한 것은 한미 동맹을 버리고 북중 동맹에 편승하겠다라고 하는 여적 행위입니다. 총을 거꾸로 들고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이제 쏴대고 있는 문재인과 임종석을 보면서 이제는 문재인 내려와라. 이제는 이 투쟁에 홍준표 대표가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선제 공격, 불시에 선제 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주유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과 120전이라 자화자찬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리쿠안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2015년 마지막 저서에서 앞으로 미중 간에 벌어질 일을 이렇게 전망했다. 지금은 미국이 중국 영해 12마일 근방에서 근접 정찰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언젠가 미국을 12마일 영해 밖으로 밀어낼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밀어내 미국이 더는 중국 동부 해안선 200마일 안에서 스파이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 항모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높이고 있으며 그게 실현되면 중국은 아태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됐죠. 지금 2,000km, 3,000km 나가는 등펑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만들어 갖고 다 배치했죠. 자,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외교 공백을 메우고 무너진 관계를 복원했다고 자평했다. 그런데 참모들은 한술 더 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방중 결과를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했고 외교장관은 90점 주겠다고 했다. 이만하면 자기 도치 아닌가. 세간에는 내치든 한 착하게 외교는 교활하게 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이가 적지 않다. 걱정이 됩니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나라 지금 망해가는 길로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최근에 베네수엘라 꼴로 끌고 가는 임종석과 문재인 저 주사파 여적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설입니다. 반기업 감옥에 갇힐 처진 한국 기업들. 그래서 기업을 죽이는 일에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가고 있다 하는 내용이죠.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도 39.6%에서 37%로 낮췄다.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감세다. 미국 안팎의 기업들의 미국에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라는 대대적인 초청장을 발송한 것이다. 한국은 정확히 이 반대로 가고 있다. 법인세를 올리고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한다. 강제로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강제 정규직화로 과태료 물리고 과격 노조 출신들을 우대한다. 세금 걷어 쓰는 곳은 전부 사람들에게 돈 나눠주거나 공무원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기업 부담이 83조에 달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앉아서 당하는 개, 돼지가 되지 말고 이제는 광화문에 나와서 임종석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이제 선량하고 용기 있는 국민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들에게 돌아갈 나라가 김정은에게 바쳐진 나라여서 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과 임종석이는 정권을 찬탈해서 이 나라를 북중 동맹, 중국 앞에 사드 안 갖다 놓는다. MD 편승 안 한다. 한미일 동맹해서 북중에 대항하지 않는다. 이 여적질을 백주대낮에 하고 있는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여적을 보면서도 못 본 척하는 비겁자가 되든지 아예 모르고 자빠져 있는 개, 돼지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리로 나와서 임종석 문재인 타도를 외쳐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사드 보복 끝났다더니 또 시작된 중국 관광 무기화. 중국 산둥성 여유국 관광국이 20일 여행.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한국행 단체 관광 중국 다시 막는다. 산둥성에서 내년 1월부터 통보. 그래서 단체 관광은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으로 보내는 단체 관광 막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똑같은 중국놈이 돼버리죠. 엊그제 어선 타고 이명, 어제는 철조망 넘어 북병사 귀순. 이 귀순하는 것이 지금 북한 체제가 아주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군사분계선 총성 한때 긴장이 돌았고 올해 귀순자가 15명이다. 작년에 3배로 뛰었다. 이게 저쪽에 뭔가 이상기후가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정위 2년 전 결정을 뒤집는다. 이게 공정위가 박근혜 대통령 공정위가 했던 것을 뒤집는 일을 했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식 404만 주를 추가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삼성 죽이기에 공정위에 김상조가 뛰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정권 바뀌어 행정명령 번복하면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나 비판론. 그래서 이 과거에 지나간 것을 뒤집는 이거는 이 문화혁명과 같은 일을 지금 임종석 문재인 이 여적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당 민노총이 대표실 점거하고 당사 지켜주는 경찰 폭행해도 말 한마디 못해 주인 만나보내. 주인이 민노총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쩔쩔매는 민주당, 기세 등등한 민노총. 민노총 나흘째 당사 대표실을 점거했는데 민주당은 논평 하나 안 합니다. 이 추미애가 웬일입니까? 당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어. 민노총 문 정권에 분노한다. 한국당 무슨 약점 잡혔나? 바른정당 점거 아닌 대실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맞죠? 추미애가 자기 방을 내주고 거기서 네가 안전하게 있어라. 이렇게 해준 결과입니다. 문재인 씨가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 실어달라. 그럴 여유가 없다. 너는 지금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일을 중국과 함께 하고 있다.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를 세 군데에 가서 늘어났으니 너는 중국과 운명 공동체면은 북중 동맹과 힘을 합하기로 한 민족의 반역자다. 그래서 한성주 장군은 너를 가르쳐 여적이라고 하고 사기 탄핵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고 부정선거로 가짜 대통령, 부정 대통령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국민들은 다 안다. 개, 돼지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네가 가짜고 부정이고 그리고 여적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아가고 있다. 한국당 아랍에미레이트가 문재인 씨 직접 사과 요구했다는 현지 제보가 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많이 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 짓는 거 니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 제대로 못해. 대북 원유 제한 더 죄다. 미국 새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추가 제재한 협상에 돌입했다. 그래서 더 원유를 재겠다고 합니다. 또 이 말 안 들으면은 이제 중국을 세컨다리 보이콧으로 해갖고 압박하는 일이 곧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구당 부채가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30세 미만 청년층 빚이 42%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소득 5,010만 원으로 2.6%가 증가했고 부채는 2배 가까운 4.5%가 늘었답니다. 빚 있는 집 10가구 중 6곳입니다. 집담보대출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개 소득의 25%를 빚 갚는 데서 월급쟁이보다 자영업자가 더 허덕이고 있다. 대한민국 죽이는 일을 저도 오늘 여기서 이 관리사무소에 사인을 했는데 이제 이 16.4%가 오릅니까? 우리 최저임금 그것 때문에 이제
1인당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90만 얼마가 연간 더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부담금이 더 늘 것이라고 각 집마다 평수로 계산해갖고 이제 관리비를 내는데 그것도 늘 것이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물가를 올리고 청년 실업을 더 증가시키고 하는 일을 저 여적,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자, 경제적으로 항적하고 군사적으로 항적하고 이 자가 바로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부르고 싶은 노래가 메리 텍스마스다.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텍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텍스가 뭐냐? 텍스를 낮춰줬다. 법인세를 낮춰줬지 않습니까? 35%에서 21%면 거의 반 가까이 낮춰준 겁니다. 그죠? 딱 반은 아니지만 반 가까이죠. 이렇게 낮춰준, 그래서 크리스마스 대신 텍스마스라고 부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법인세율을 최대 21%까지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 의회 통과를 축하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감세안이 통과한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라며 많은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했다. 성탄절을 앞두고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세금을 뜻하는 텍스와 크리스마스를 합성한 텍스마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공화당 주요 의원들도 행사에 참석해 웃으며 연설을 들었다. 메리 텍스마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뭡니까? 메리 하이 텍스마스가 됐습니다. 이 임종석 문재인,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고 대한민국 안보를 죽이는 저 여적 임종석과 문재인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임종석 문재인 정부 교활한 외교가 필요하다. 태평로에서 최재혁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훈련이 최선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세 나라 동맹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북핵 사드 과거사 얽혀 있는데 외교성사회의를 소집해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단체 관광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산둥성과 함께 단체 관광이 허용됐던 베이징 지역의 한국 행도 막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도 똑같은 조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조치를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에 단체 관광 안 된다. 개인으로 가라. 이렇게 똑같은 조치를 하는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되지 않으면 니들은 정말 여적이다. 니들은 중국과 북한의 동맹에 편성해서 그들과 운명 공동체가 돼서 한미 동맹군을 공격할 놈들이 너희들이다. 땅굴 문 열어놓고 어서와 잡아잡수시오 하는 이 주사파 여적 문재인, 임종석, 김상조, 추미애 이런 자들을 이제는 없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일 관계 정말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나? 고노 일본 외상이 지난 19일 도쿄를 방문한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이대로는 아베 총리가 평창에 가는 게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이제 아베 총리는 두고 봅시다라고 했지만 일본의 고노 외상은 어렵다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강 장관이 아베 총리 평창올림픽 참가를 바라는 문재인 씨의 메시지를 전하자 나온 응답이었다. 오늘 27일로 예정된 한국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평창올림픽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총리 평창 방문을 정치적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의 현실이다. 시진핑 주석은 난징 학살 80년 행사장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일 외교를 의식한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도 아닌 문재인 씨는 중국에서 난징을 3번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그 직후에 일본해가 평창올림픽 협조를 요청했다. 이거는 말이죠. 이 간첩들은 외교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전략적 모호성도 몰라요. 이 정권을 찬탈해서 대한민국을 이제 구렁으로 끌고 가는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벌리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좋은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했다면 너무 순진하다고 않을 수 없다. 북핵 위기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상황이다. 정부는 역사와 정치를 분리해 실용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가장 중대한 국익을 위해서다. 그러나 이 개떡 같은 조선일보의 사설은 이것은 여적 행위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 행위고,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북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날라오는 중거리 이 미사일에 노출돼서 핵 미사일로부터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임종석과 문재인과 강경화는 이건 여적이다, 일반 이적질이다, 형법 99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 간첩들이 장악한 조선일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설이라고 썼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대일관계 정말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나? 알아들을 수 없게 써서 아주 비겁한 이 논설위원들을 보는 겁니다. 반역한 논설위원들을 보는 겁니다. 동아일보입니다.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대기업 문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냈죠. 우리가 원전 포기하는데 니들 걸 어떻게 지어주느냐. 이렇게 해서 국가에 반역하는 행위를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레이트 특사 방문 의혹과 관련해 아랍에미레이트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와서 사과하든지 핵심 측근이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그냥 있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 때문에 임 실장이 긴박한 시간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현지 제보가 있다고 했다.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사실상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이 리더십을 직접적으로 만나든지 레바논 대통령 동생이라고 하니 레바논 대통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든지 해서 북한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달라. 이스라엘 공격이 이 지난번 로켓포 쏘고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강도 높은 수준으로 이것을 협조하러 임종석이가 갔다라고 저는 추정하는 사람입니다. 전략적 추정입니다. 전략은 imagine, unimaginable, imagine 할 수 없는 것도 imagine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think,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략가로서 저는 임종석이가 간 이유를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컨택해서 이제 그 지령은 김정은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바로 12월 9일 날 출발해 놓고 12월 10일 날 비서실이 이제 갔다라고 뒤늦게. 이게 역사상 청와대가 이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사파 임종석이가 들어가고 생기는 현상입니다. 왜? 지령을 받아서 그 지령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 여유가 없는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공사 중단 소문 정부 한전 사실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참 나라가 오리무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종석과 문재인 이 주사파 여적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찬탈하다 보니 지금 대한민국이 막 거꾸로 갖고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저 평창 올림픽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해서 이제 유엔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저 북한을 평창 올림픽에 모셔오겠다고 이미 시간도 지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불란서도 안 오겠다 하고 일본도 안 오고 미국도 안 오고 영국도 안 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자가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저거 평창 올림픽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염려가 태산같이 쌓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을 무기 삼아 사드 안 끝났다 경고하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엿새 만에 한국 단체 관광 금지로 복귀를 했다. 이래놓고 문재인이는 가서 성과가 120%다. 청와대 주사파. 저놈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강경화 120%는 몰라도 90% 성과는 있다. 이 짓거리를 합니다. 이 거짓의 동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 북조선 이 제2중대. 참 나라가 큰일입니다.